여기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거의 50%나 폭락한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싸니까 마냥 좋기만 한 매물일까요? 오늘은 이 경매 물건을 통해서 부동산 임장이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다가구 주택은 감정가의 60%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락한 물건을 취득해서 평소보다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경매 물건은 그렇게만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낙찰가율대로라면 약 8억 원대인 다가구 주택은 맞습니다.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을 회수할 거고 월세 시세로 보면은 55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실제로 낙찰을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자잘한 지출금도 크고 월세도 예상치만큼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경매 물건을 볼 때 남들이 다 조사해 놓은 자료만 보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부동산 임장을 다녀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리얼비드입니다. 2024 타경 97668 오늘의 경매 물건지 주소지인 수원시 매탄동 111-44번지 근인주택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일주일째 그치질 않다가 오늘 잠깐 멈춰서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가는 물건지의 토지 면적은 약 59평입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시세는 평당 1,000만원 정도 수준인 5억 9천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교 물건지의 25년도 거래 사례를 보시면 역시 평당 1,0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7년차 건물이라 건축물 금액은 평당 35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예상 합계 시세는 1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13억 8천만원 정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CU 편의점도 보이고요. 편의점 끼고 우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회전하면 오늘의 물건지 근처 어린이 공원이 나오는데 지금은 펜스가 쳐져 있고 오른쪽에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저 앞에 어린이집 나오기 전에 좌회전 했어야 되는데 수원 토박이라서 내비 없이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결국 길 잘못 들어서 크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이면도로라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차 마주치면 양보하면서 지나가야 하고요. 빌라단지답게 불법 주차 차량 낮인데도 아주 많습니다. 군데군데 좀 보이고요. 밤 되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처에 밥집이나 코인 빨래방 같은 근린생활시설도 적당히 있습니다. 네, 돌고 돌아 2024 타경 97668 오늘의 경매 물건지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회색 건물 보이시죠? 해당 건물에 주차 자리가 3대나 비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불법 주차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해당 주차장 조건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낮 시간에도 어렵게 주차를 했고 건물 외부부터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한 편입니다. 외장재는 진 회색 석재로 마감되어 있고요. 건물 지붕은 징크 판넬이고 필로티 아랫부분도 보시면 일부 징크 판넬로 마감했습니다. 라우마우스 V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비슷한 빌라가 5채 있는 것 같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뜻은 독일어로 공간이라고 하네요. 1층에는 자동문 설치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내부에 분리수 거장을 놨네요. 관리 철저히 안 하면 벌레 생기기 쉬운데 외부는 너무 좁아서 둘 곳도 없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모두 6대이고 다 이중주차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렇게 좁은 건물 앞에 이게 뭐죠? 노상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불법 주차 한 대 더 있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우리 주차장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까만 차 때문에 가장 왼쪽 두 칸은 아예 사용도 할 수 없었고요. 주차 라인 지우는 거 협의 안 되면은 월세를 최소 시세에서 5만원은 낮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건물이다. 건물은 일조권의 영향으로 남쪽이 상당히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테라스는 생각보다 넓어요.
건물에서 조금만 나가면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 중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나마 숨통은 좀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은 작아도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소음은 조금 있었는데 어차피 균형 맞춰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4층부터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4층은 한 개 주인 세대고요. 거주 중이신 것 같고 거주자분 짐도 꽤 많았습니다. 3층은 2개 호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실 301호, 302호 보실 수 있고 모두 다 투룸입니다. 한쪽은 안내문 좀 붙어 있고요. 한층 더 내려가 보면은 지금 청소가 좀 건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전단지 같은 거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바닥에 먼지도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2층도 역시 투룸 2개입니다. 보시다시피 201호, 202호 있고요. 201호에는 사람이 퇴실하신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안내문이라든지 경고장 좀 많이 붙어 있었고요. 202호 모습입니다. 101호의 원래 용도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주택처럼 방화문 설치해 놓은 거 살짝 의심스럽죠.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일 수도 있으니까 주택용 보일러 연통 찾으러 한번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층 필로티 천장에 물방울이 맺혔던 흔적이 많아서 이 건물 누수가 있는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벽 쪽에 주택용 보일러 연통이 보입니다. 습기 있는 뜨거운 열기가 나와서 철판에 닿아가지고 물방울이 많이 맺혔었던 것 같습니다. 상가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일 확률 매우 높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했지 무조건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내측 상가라서 주택이 아니면 사실상 월세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창문에는 이렇게 방범창까지 달아놨죠. 그럼 그냥 주차장이나 만들지 왜 쓰지도 못하는 상가를 만들었냐. 준공시 대출 대환할 때 1층에 상가가 있으면 보통 대출을 더 해줬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 무단 용도 변경이었으면은 걸렸을 때 원상복구 비용 생각해야 되고요. 주방 철거, 보일러 철거, 가전 가구까지 다 빼야 합니다. 재수 없으면 영구적으로 바닥 난방시설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쓸만한 내측 상가였다면 월세 7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상가로는 도저히 임대 빼기가 어려울 것 같고 도면만 보고 생각한 월세 시세에서 50% 이상 깎아서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조사한 자료만 보고 제가 생각한 임대 수익은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직접 다녀와 보니까 자잘한 지출도 많을 것 같고 임대 수익도 얼마나 보수적으로 계산할지 생각해야겠죠. 중개사 관점으로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손님에겐 월세 갖다가 딜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층 상가를 어떻게 최효율적으로 사용할지가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저 같으면 이쪽 상가에서 50%는 깎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대에서는 최대 5에서 10만원 정도 더 깎아서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맞춰가지고 입찰할 것 같습니다. 최초 감정평가 금액은 약 13억 8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회 유찰되어서 최저 매각 금액은 6억 7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매각기일은 25년 10월 21일 화요일이고 평균 낙찰가율대로라면 약 8억에서 8억 5천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월세 수입 550만원 최대치로 넣었을 때 연수익률이 9%대 나오니까 이런 것 좀 떨어지면 수익률 안 맞아지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도 살짝 높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입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쪽이 남향이고 이쪽이 북향입니다. 그럼 이쪽이 동향이 되겠죠? 북동쪽으로 20분 거리 이동하면 광교 호수공원 나오고요. 현재 신설 중인 원천역 예정지까지는 도보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도보 10분 거리 이동하면 신설 중인 아주대학교 입구역 도착 가능하고 20분이면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 병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아주대학교 인근이 구축 밀집 지역이고요. 학생과 병원 직원 임대 수요가 넘쳐서 여기 메탄동까지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아까 월세 계산할 때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네, 우리물권지가 위치한 이 지역 구축 빌라 단지고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메탄 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신설되고 추후 수원 비행장이 이전되면 재개발이 촉진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단 수원시 전투비행장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만큼 주목받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언젠간 확정된다고는 보는데 다만 시간이 문제겠죠. 국가적으로도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때까지는 임대 수익 보면서 들고 있다가 추후에 엑시트할 수 있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